내일 첫 경기 이제 켄자 대 클블인데 첫 경기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켄자는 싱어.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쉬운 편이야. 켄자 대 클블 정도면 쉬운 편이에요. 내일 좀 선발 투수의 향방이 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경기인데 뭐 싱어는 그래도 홈에서 잘했다는 거인데 최근 12경기 동안 그 전보다는 괜찮았어요. 싱어는 후반기 한 12경기 정도 4.27 그랬는데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거든요. 2기간 동안.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 적어놨던 12경기 동안 홈이랑 원정 구분하면은 저기 후반기거든요. 후반기만 봤을 때 홈에서 괜찮았습니다. 홈에서 2.92로 나쁘지 않았는데 요새 보면은 홈에서도 별로 안 좋아. 홈에서도 최근에 화싹한테 5이닝 6실점으로 털렸죠. 그래서 싱어가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 그 전에 비하면 좋았던 기간. 왜냐면 그 전에는 올 시즌에 막 거의 뭐 7점대 가까이 정도로 쳐맞을 정도로 못했거든요. 근데 못하다가 후반기 들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 와중에서도 홈에서는 잘했다. 근데 점점 이제 원정에서도 털리기 시작하더니만은 최근 들어서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3.2이닝 6실점, 4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5.1이닝 6실점 이렇게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도 처발렸다 보니까 이제는 싱어를 좀 못 믿겠어요. 그런 편이고 상대 이제 클블 선발 퀀트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얘가 이제 한동안 못 나오다가 마지막 등판이 7월 6일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 들어서 콜업이 됐는데 9월에 이제 다시 콜업된 3경기 동안 18이닝에 1.50이에요. 퀀트릴이 돌아와서는 괜찮게 해주고 있다. 최근 3경기 6이닝 2실점, 6이닝 5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퀀트릴이 여태 켄자와 상대했던 9경기 동안 2.93으로 좋았어요. 6연승 거두고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퀀트릴은 켄자한테도 강한 편이고 선발 투수의 향방이 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그리고 일단은 뭐 클블 승 쪽을 좋게 보는 와중에 클블이 또 최근 한 4경기 동안 타격이 되게 좋아요. 12안타, 15안타, 11안타, 11안타 이렇게 쳐가면서 3승 1패로 좋은 상태고 켄자도 좋기는 했거든요. 뭐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사실 타격 자체는 뭐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선발 투수도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봐서 저는 내일 경기 이거는 클블 승의 언더 쪽을 좀 볼게요. 9.5점이네. 9.5점이면은 이거는 싱어의 대량 실점을 생각해서 좀 언더를 약하게 볼 테지만은 두 팀 다 최근 10경기에 언더가 7번씩이에요. 오반은 3번밖에 없었고 그래서 9.5 기준으로 그래서 이 경기도 언더 쪽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블승에 언더 보고 있고 둘 중에 뭘 더 강하게 보냐면은 클블승. 언더가 9.5 기준 1.63인데 클블승이 1.60이면은 클블 강승 쪽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신시내티 대 미네소타. 내일 미네소타는 라이언, 조 라이언, 신시내티는 코너 필립스라는 친구가 나올 것 같은데 코너 필립스는 이 그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신시내티 선발진에 코로나로 다 고생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알만한 뭐 애쉬 크래프트라든지 또 헌터 그린도 그때 나오다 말다 했었고 브랜드 윌리엄슨도 못 나왔고 그랬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콜업 돼갖고 좀 던졌던 게 브랜든 필립스예요. 브랜든 필립스는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4.59로 그냥 그럭저럭 했었고 마이너리그에서 7월달에 잘해가지고 이 새끼 올릴만한데 했었는데 8월달에는 또 7.84를 못했단 말이야. 그 상태로 콜업이 됐는데 콜업되고 나서 4.2이닝 5실점으로 썩 잘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일도 딱히 막 코너 필립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코너 필립스의 호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4.2이닝 5실점 다음에도 또 디트로이트전에 4이닝 3실점으로 마이너리그 투수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어율이 지금 8.2이닝 동안 8.31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 라이언은 올 시즌 미네소타 소속으로 로테이션 많이 돌았죠. 근데 얘가 막바지에 안 좋았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 라이언이 하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걸렀었어요. 이제 걸러지기 전,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나 이제 부상자명나 올라가고 쉬고 오기 전에 7경기 동안 8.63 홈런 17방을 쳐맞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쉬고 오고 나서 19.2이닝 2.75로 좋아졌습니다. 한창 잘하던 시기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는 홈런이 약점이긴 한데, 신시내티가 이제 홈구장에서 홈런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시내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올 시즌에 2번째인가 3번째 정도로 타자 친화 구장이에요. 홈런도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그래서 조 라이언한테는 조금 이제 위기긴 한데 그래도 선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네소타 승을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9.5 기준으로는 반반이어가지고 일단은 이 경기는 미네소타 승쪽을 보지만은 저 앞서 말씀드린 클블 대 켄자보다는 밸류가 낮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추천을 하는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구장 변수가 있어가지고 조 라이언이 홈런을 많이 맞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다만 최근에 복귀한 이후에 조 라이언은 그래도 괜찮게 던지긴 했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 승 정도만 그냥 보고 말겠습니다. 이 경기는 추천을 많이는 하지 않겠다. 배당도 별로. 그리고 마이애미 대 뉴욕 매치. 내일 마이애미는 에드워드 카브레라, 뉴욕 매치는 부토가 예상이 돼요. 먼저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얘도 올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 돌다가 뭐 볼넷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잠깐 내려갔었죠.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8월달에 2.2로 잘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지금 8.2이닝 동안 2.08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KSMG700610님 레드벌룬 4개 감사합니다. KSMG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귀한 이후에 2.08로 좋고 여전히 강력한 구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볼넷이죠. 문제는 볼넷. 내일도 아마 볼넷은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내일 뭐 홈등판인데 올 시즌에 원정은 6.04, 홈에서는 2.61로 홈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넷이 문제인데 9이닝당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볼넷을 6.3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전체 1위가 코팩인데 코팩 다음으로 볼넷을 많이 주는 투수다. 볼넷은 문제인데 옆에 있는 것처럼 피안타율. 피안타율은 2할 4리로 전체 5등으로 좋아요. 볼넷은 밑에서 2등, 피안타율은 위에서 5등이에요. 괜찮다는 뜻이긴 한데, 그러니까 볼넷을 또 남발하게 되면 위기는 많이 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후반기에 매치가 볼넷 195개면 아주 많은 건 아니네. 볼넷이 195개 매치. 그러면은 아주 저는 이 경기 왜냐면 마이애미 승에 마인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매치에 요즘 볼넷 페이지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다. 3개, 4개, 4개. 그래서 일단은 에드워드 카브레라 좀 좋게 보고 있고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또 좌타자 우타자 상대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좌타자한테 1할 7푼으로 굉장히 강했는데 우타자한테는 2할 4푼 3리. 이러면은 내일 그 매치 라인업에 좌타자 우타자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매치는 좌타자가 니모, 맥닐, 오르테가. 니모랑 맥닐은 뭐 맨날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이러면은 저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름대로 호재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타자 상대 2할 4푼 3리는 사실 평범한 수준이고 좌타자 상대 1할 7푼은 훌륭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타자 상대로는 평범, 좌타 상대로 강한데 이러면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토는 얘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얘도 마이너리그 투수였는데 최근에 콜업돼가지고 콜업된 이후로는 26이닝 동안 3.46으로 잘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 마이애미 빠따가 지금 또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마이애미가 종종 이래요. 가끔 막 이렇게 빠따가 우리가 마이애미 하면은 걔네 빠따 그렇게 안 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에 3경기 동안 특히 애틀랜타를 수입을 했잖아요. 마이애미가 14만타, 14만타, 17안타 이 기간 동안 홈런도 10개도 치고 볼넷도 3경기 동안 19개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지금 굉장히 팀 빠따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뭐 선발 투수도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이애미 승에 좀 마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헨은 좀 겁나긴 하지. 마헨은 조금 겁나고 마이애미 승만 일단은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욕심내만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마헨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불펜 같은 거 봤는데 마이애미 불펜이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도 않아서 저는 이 경기 마이애미 승에 마이애미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아돈이랑 클레빈저 이렇게 붙네요. 워싱턴 선발 아돈, 화삭은 클레빈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클레빈저 좋아해요. 안정적인 선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데 좀 워싱턴이 어제 미러키를 제가 어제 미러키를 되게 좋게 봤잖아요. 근데 미러키 문제는 뭐 미러키 빠따긴 했는데 워싱턴이 그래도 우드러프를 좀 괴롭혔단 말이야. 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타가 그렇게 많은 경기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아돈 같은 경우는요 7월달쯤에 콜업이 돼가지고 최근 9경기 동안 이래요. 5.92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얘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는데 올 시즌에 보면 홈에서 8.10 원정 3.50으로 홈에서 안 좋죠. 이래서 그리고 최근엔 또 홈 원정 안 가리고 쳐맞아. 제가 원래 아돈 하면은 작년부터 이제 사실 나오면 오바가 땡큐다, 워싱턴 반대 땡큐다 이런 선수였는데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잘해서 5.9야. 그리고 좀 기복이 있는 편이고 이날은 털릴 것 같은데 하면 안 털리고 이 새끼 요새 안 털리네 하면 털리고 이런 편인데 최근에는 3경기 연속으로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아돈은 그렇게 잘할 것처럼 안 보인다. 반대로 클레빈저
클레빈저는요, 얘도 뭐 그 뭐지 전반기라고 해야 되나? 부상으로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공백기 전에는 3.88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는 9경기 동안 3.29로 좋아요. 근데 얘가 한번 디트전에 언제였어? 디트전에 4이닝 8실점으로 개털렸잖아요. 그거 한 경기 빼면은 2.06이야. 근데 이거를 왜 빼냐? 디트로이트한테 털리고 난 다음 등판 때 바로 디트로이트랑 또 붙었는데 그때 7이닝 무실점을 했었고 사실 이 친구는 디트로이트랑 역대 전적에서 88이닝인가 붙어가지고 이제 다 하면 아마 한 90이닝 넘겠죠. 그동안 거의 한 방어율이 1점대 후반 내지 2점대 초반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트한테 굉장히 강한 투수였다. 근데 한 경기는 그냥 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디트전 빼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내일 클레빈저 쪽 좋게 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화싹의 빠따랑 또 워싱턴 빠따인데 화싹의 빠따가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워싱턴은 최근 12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무르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타율이 워싱턴이 2할 1리에요. 그래도 워싱턴이 원래 올 시즌에 후반기도 그렇고 전반기도 그렇고 이 새끼들 못하는 팀이지만 생각보다는 빠따는 좀 친다 이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빠따도 사실 잘 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경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우드러프가 제가 안타를 되게 안 많은 투수라 했잖아요. 근데 워싱턴도 뭐 안타를 많이 치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워싱턴이 그냥 빈타를 하고도 이기다 보니까 사실 조금 겁은 나. 어제 한번 당해가지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내일 워싱턴이 불펜을 어제 꽤 많이 썼어요. 제가 아까도 한번 봤는데 워싱턴이 보시다시피 지금 마무리 피네건 같은 경우는 25구, 26구로 연투에 걸려 있고요. 내일 던지면 3연투니까 아마 나오기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헌터 하비도 어제 30구나 던졌고 괜찮은 불펜이 이제 윈스랑 페레르밖에 안 남았다. 워싱턴은 여기 보시다시피 불펜 운용의 폭이 상당히 좁은 팀인데 클레빈저의 화싹 쪽이 조금 더 땡기긴 하는데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또 화싹도 불펜도 되게 약하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인데 그래도 굳이 가자면 화싹승을 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도 여러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조금 추천이 애매하긴 하다. 저번에 보니까 클레빈저가 직전 등판 때 6이닝 2실점으로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팀 빠따가 안 도와주고 불펜이 또 지랄 나가지고 6이닝 2실점하고도 패전 투수가 됐다. 그 경기에 이거 뭐지? 오바가 났던데 7대1로 클레빈저 나오면 일단은 화싹 좋게는 봐야 되거든. 그래서 화싹승의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근데 언더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펜 양팀 다 불펜이 안 좋은 팀입니다. 양팀 다 후반기에 24등 25등으로 불펜이 썩 안 좋은 팀이라 언더는 조금 겁이 살짝은 나요. 그래서 이 경기도 뭐 밸류는 안 높습니다. 추천 밸류는 별로 안 높고 화싹승의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는 이제 지구 우승 확정 지었죠. 그래서 내일은 카일 라이트를 이제 시험 등판하는 모양새예요. 카일 라이트가 이제 좀 잘 던지고 하면은 또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고 하면은 그 로테이션에서 쓸만 하니까. 근데 라이트를 저번에 한번 올렸었었는데 그때는 라이트가 좀 털렸습니다. 라이트가 8월달 이후에 리앱 등판에서 14.1이닝 5.10으로 마이너리그 8월달 이후에 리앱 등판에서 5.10으로 18K 이래서 다시 콜업을 했는데 3이닝 6실점으로 안 좋았었다. 그래서 라이트에 대해서는 내일 그렇게 좋은 인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통산 카일 라이트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5.13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내일 휠러가 원래는 애틀 상대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애틀 상대로 통산 1회 통산 3.24에다가 피안타율도 애틀랜타 빠따들한테 2할 2푼 4리. 지금 애틀랜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애들 상대로도 2할 2푼 4리였다. 되게 좋은데 직전 이제 애틀랜타와의 맞대결 가장 최근 등판이 애틀랜타 홈 경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5이닝 2실점으로 안 좋았단 말이죠. 왜냐면 그 전에 되게 잘했거든. 애틀랜타한테 5이닝 2실점 하기 전에 휠러가 9경기 동안 2.45로 잘하고 있었는데 쭉 잘하다가 애틀한테 맞아가지고 좀 털렸다. 근데 사실은 휠러가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비교하면은 사실 원정에서 더 잘해요. 올 시즌에 홈에선 4.25, 원정 3.26이고 홈에서는 홈런 13방, 원정 6방 이 정도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나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휠러도 좌타자 우타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좌타자한테 약한 편, 우타자한테는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 애틀랜타 빠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애틀랜타의 좌우타자. 근데 애틀랜타도 좀 라인업 변동이 클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 보면 여기거든요. 이거 오른쪽. 애틀랜타에는 뭐 좌타자는 맷 올슨이랑 해리스 이렇게 있는데 맷 올슨이
최근 일주일 동안이나 뭐 2주, 3주 OPS가 다 OPS가 1.1이 넘어요. 괜찮다는 소리고 그냥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이런 거 딱히 안 봐도 당장 저번 등판 애틀랜타를 상대로 했던 5이닝 6실점이 말해주기 때문에 내일 사실 휠러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그 휠러보다는 카일 라이트가 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는 더 좀 쳐맞을 가능성은 사실 휠러보다는 나는 라이트가 더 높다고 생각해. 휠러도 쳐맞겠지만은 그만큼 아마 라이트도 쳐맞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필라프렌의 오바 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근데 프렌이 1.38밖에 안 돼서 좀 용기 있게 하려면 사실 필라델피아 강승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오바 기준으로 9.5점 기준인데 9.5 기준으로 애틀이 오바 8번 필라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어렵기도 어려운데 뭐 오바를 가자니 조금 뭐 그나마 가려면 저는 오바가 좋은 것 같아요. 내 경기들이 이렇게 다 어려워. 필라프렌 가면 안전하긴 하지만 1.38짜리라서 사실 추천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필라델피아 강승을 가자니 또 애틀 빠따잖아. 근데 애틀이 지금 또 마이애미한테 수입당하고 이제 뭐 지구 우승 확정했다고 좀 놀자판인지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최근 2경기 동안 11안타 11안타로 꽤 쳤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을만한 선발인 휠러가 나오기도 하고 다만 이런 것도 체크는 해야죠. 내일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애틀랜타는 OPS가 970이다 후반기에.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703으로 안 좋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사실 필라델피아 보기가 더 껄끄러워지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바를 그럼 제일 우선으로 추천할게요. 9.5 기준 오바 1.82. 왜냐면 애틀랜타는 지금 뭐 그 아쿠냐도 그렇고 맷 올슨도 홈런 기록 때문에 되게 빡게임은 하긴 할 거야. 지구 우승은 해서 포스트 시즌은 확정되긴 했지만은. 다음으로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웨인라이트가 나오는 경기인데 웨인라이트 맨날 말하지만 200승 채워주려고 이제 저번에 이겨가지고 199승이잖아요. 이제 1승만 더면 웨인라이트는 커리어 마일스톤을 쌓거든요. 그래서 계속 웨인라이트를 낼 텐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웨인라이트가 쳐맞냐 안 쳐맞냐 이건데 근데 좀 걱정인 게 웨인라이트가 요즘에 또 보면은 홈에서는 꽤 괜찮아요. 저번에 이제 홈에서 볼티모어 상대로 5이닝 2실점했고 그 전에 샌디한테 6이닝 2실점을 했고요. 그 전에 또 뉴욕 매치한테 6이닝 3실점으로 잘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홈에서 웨인이가 온다? 이게 조금 불안한 건 있지. 일반적으로 웨인라이트 생각하면 우리가 다 좋은 기대는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웨인라이트의 얘가 이제 또 부상자 명단 갔다가 왔거든. 한창 개쳐 맞아가지고 이 새끼 좀 풀어줘야겠다고 하고 부상자 명단에 등재시켰다가 돌아왔어요. 7월달에 한 휴식기도 있었지만 거의 한 2주가량 등판을 2-3주가량 등판을 걸렀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후반기에 지금 9경기 동안 8.29로 안 좋아요. 42이닝 동안 피 안타도 63개고 그냥 웨인라이트는 피안타율 3할 오픈 4리로 1등, WHIP 1.97로 1등이에요. 그냥 되게 처맞는다는 소리지 말 그대로. 그런 상태인데 저번 경기도 7안타, 5이닝 동안 7안타 맞고 2실점으로 실점 최소화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날에 걸리면은 좀 빡세지. 더구나 이제 미러키는 어제도 우드러프 등판이었는데 워싱턴한테 되게 빈타를 기록한 끝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러키의 빠따에 대한 의심도 있는 상태고 일단은 내일 또 미러키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예요. 프레디 페랄타도 되게 잘하죠. 같은 이제 후반기 동안 프레디 페랄타 기록 나열해드리면요. 이래요. 후반기에 64.2이닝 동안 2.51로 잘하고 삼진이 93개 볼넷은 16개, 피홈런 7개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기록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웨인라이트 그냥 말로만 했지만은 피안타율 354, WHIP 1.97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기록을 프레디 페랄타는 이래요. 피안타율 2할 4리, WHIP는 1.10, 이닝당 주자를 1.1명밖에 안 내보낸다. 웨인라이트는 이 두 가지 지표에서 안 좋은 쪽으로 1등이었는데 프레디 페랄타는 상위권이에요. 이렇게 선발 차이는 많이 난다. 그래서 원래는 미러키 쪽 승보려고 했는데 난 이거 약간 언더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더로 틀면 또 그게 문제지. 웨인라이트가 얼마나 털리냐. 그게 문제인데 더구나 또 프레디 페랄타도 물론 올 시즌에 잘하고 뭐 작년도 잘하고 재작년도 괜찮았는데 프레디 페랄타가 통산 이제 세인트루이스 빠따 상대로 6.44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좀 맞대결 전적에서 꿀린다는 점이 내일 언더를 보기에는 웨인라이트도 문제고 프레디 페랄타도 이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
이런 게 조금 걸리는 거죠. 프레디 페랄타가 통상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프레디 페랄타가 통상 지금 현재 세인트 루이스 로스터 친구들 상대로 101타석에서 피안타율이 3할 1푼 7리로 안 좋습니다. 보면은 골드 슈미트한테도 21타수 8안타로 피안타율 3할 8푼 1리 안 좋았고요. 그리고 놀란 아레나도한테도 22타수 9안타로 안 좋았어요. 4할 9리. 여러 가지로 이 세인트 루이스 주력 타자들한테 약해. 이런 것들이 좀 걸리죠. 그리고 또 보면은 니즈너한테도 5타수 2안타, 조던 워커 3타수 1안타, 뭐 그런 것들 있죠. 심지어 웨인라이트한테도 그때 내셔널리그 이제 그 투수 타석 있을 때 웨인라이트한테도 한번 이렇게 좀 맞고 그랬었네. 뭐 토미 에드먼한테 20타수 5안타로 좋았고 누바한테도 4타수 1안타로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피안타율이 꽤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것보다 뭐 요즘에 양팀 투수 분위기나 빠따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하실 분들은요 언더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총 6번 만나가지고 기준점이 내일 8.5점이잖아요. 8.5 기준으로는 한 번 빼고 다 언더긴 했거든요. 그 한 번이 18대1로 세인트루이스가 이긴 경기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 시즌 6번 중에 5번 언더였다. 이러면 언더 생각도 좀 들긴 들죠. 최근 10경기에 세인트루이스는 5번 반반 언어바가 미러키는 8.5 기준으로는 6번이 언더 오바가 4번 이렇게 언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나는 내일 홈 웨인라이트가 그렇게 요새 괜찮았어? 홈 웨인라이트 믿을게. 이런 분들이랑 프레디 페랄타 요즘 포스가 그냥 좋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언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더가 배당도 괜찮고. 저처럼 이제 배당충들은 이제 언더를 찍는 경우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미러키 강승 배당이 1.44로 별로다 보니까 마엔가기는 페랄타 때문에 좀 무섭고 이러면은 이런 거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언더를 아마 찍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은. 배당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한번 가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몽고메리가 나온 텍사스랑 커터 크로포드의 보스턴. 텍사스 대 보스턴인데 텍사스가 지금 팀이 엄청 급하죠. 지금 그 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지구 우승도 아직은 노릴만 하고 그리고 지금 포스트 시즌 그 와일드 카드 레이스도 한창이니까 되게 빡세요 팀이. 상황이다. 지금 텍사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가 휴스턴이 84승, 텍사스가 82승으로 2승차, 시애틀이 81승, 그리고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는 텍사스가 3등이거든요. 82승 67패로. 근데 그 바로 밑에 시애틀이 있어. 81승으로. 이렇게 텍사스는 지금 1승 1승이 되게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텍사스는 몽고메리가 나온다. 몽고메리는 이제 텍사스로 이적 이후에 총 8경기를 뛰었는데 지금 요즘에 안 좋아요. 몽고메리가 텍사스로 이적 이후에 8경기 동안 4경기로 나눴는데 총 8경기 등판했다고 했는데 텍사스 이적 이후에 4경기로 나누면은 최근 4경기는 5.82로 안 좋고 그 전에 4경기 텍사스로 이적한 이후에 4경기는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지. 최근 4경기가 안 좋았다는 게. 근데 다만 이제 위안거리는 그 4경기 중에서도 그 앞쪽에 있는 3경기가 5.1이닝 3실점, 3.2이닝 6실점, 5.2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고요. 직전 등판 토론토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아주 좋은 피칭을 했다. 그런 건 있지. 최근 분위기 자체는 반전된 상황이다. 그래서 몽고메리가 또 한창 좋을 때는 막 9경기 동안 1.69로 되게 잘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몽고메리도 조금 걱정인 게 통산 이제 보스턴 상대로 3.95였어요. 3.95.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리지. 통산 보스턴 상대 정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또 양키스에서 오래 뛰었으니까. 근데 또 몽고메리가 그 보스턴 로스터 애들한테는 총 102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2할 5푼 3리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못 믿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몽고메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커터 크로포드는 이제 선발로 전환했죠. 후반기 들어서. 근데 이래요.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 4.70으로 그냥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이제 후반기만 딱 살피면은 커터 크로포드가 홈에선 6.72로 안 좋았는데 원정은 2.41로 괜찮았다. 근데 또 최근에 커터 크로포드가 템파베이 원정에서 3.2이닝 5실점으로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홈이랑 원정 차이 같은 경우도 조금 요새 허물어졌다는 소리지. 그래서 좀 요즘의 분위기를 살피면은 몽고메리는 그나마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무려 토론토 상대 와일드카드 레이스 한창 같이 하고 있으니까 빡센 상대죠. 빡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커터 크로포드는 그런 면모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최근 3경기 동안 2.2이닝 6실점, 3.2이닝 5실점, 4.2이닝 1실점으로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커터 크로포드가 요새 폼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있죠. 내일 텍사스는 홈에서 우한 투수 상대로 밤 경기를 할 때 OPS가 8.25까지 오른다. 반면에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표본 미달이긴 한데 좌타자 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이런 점도 생각하면은 텍사스 승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또 텍사스 강승배당 1.49밖에 안 돼서 막 엄청 추천드릴 정도도 아니긴 해요. 언오버도 8.5 기준인데 텍사스가 오바가 그 최근 10경기 중에 8번이 오바. 근데 반대로 보스턴은 4번밖에 오버가 없었어요. 보스턴이 요즘에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아. 왜냐면 빠따가 차이가 너무 나거든. 보스턴이 지금 그 몰아치기 한 번씩 막 20안타 치고 할 때 있었잖아요. 전에 볼티모어랑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9안타, 5안타, 5안타, 9안타밖에 못 치고 있어. 최근 4경기 동안. 특히 이게 토론토한테 수입당하기도 하고 보스턴 빠따가 지금 저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텍사스도 뭐 한동안 잘 치고 있었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6안타, 6안타, 7안타로 3연패를 했단 말이야. 클리브한테 수입당하고. 그러니까 양팀 다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 근데 그나마 이제 그 클리브한테 수입당하기 전에 텍사스는 그 토론토와의 4연전에서 12안타, 12안타, 9안타, 11안타 그리고 오클랜드한테도 12안타로 좋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양팀 다 분위기는 안 좋고 빠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텍사스 승리 쪽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불펜도 양팀 다 후반기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텍사스 승리에 언더를 갈까 했는데 언더를 가자니 텍사스가 최근에 오바가 많았다는 것도 있고 불펜 상태도 양팀 다 안 좋고 그냥 텍사스 승만 추천드릴게요. 이 경기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다 이래. 다 뭔가 이렇게 딱 그 지표상으로 아다리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 텍사스 승배당도 1.5도 안 되는데 그냥 텍사스 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볼티모어. 이 경기도 에지간하면 패스할 것 같아요. 휴스턴이 내일 벌랜더, 볼티모어는 존 민즈가 나오는데 먼저 벌랜더 얘기를 하면은 벌랜더가 후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기 때보다 확실히 좋아요. 후반기에 3.19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도 또 후반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73이닝 동안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꽤 난다. 꽤 나요. 후반기 바로 말씀드린 그 73이닝 동안 홈에서는 3.96, 원정은 2.10이에요. 근데 내일 홈등판이죠. 근데 요즘 보면 벌랜더가 한창 그 작년 모습 볼넷 잘 안 주고 나름대로 삼진 잘 잡고 피안타 적고 뭐 그런 모습이 꽤 나오는데 문제는 피홈런. 피홈런이 많은 게 문제긴 해. 그래서 올 시즌 토탈 벌랜더는 사실 그 시즌 전체로 보면 홈에서 강했는데 후반기만 보면은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하더라. 홈에서 약하다는 게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직전 등판에도 오클랜드한테 홈에서 7이닝 5실점으로 안 좋기도 했었고 그 전에 양키스한테도 홈에서 6이닝 6실점으로 안 좋았었고 원래는 지금 휴스턴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존 민즈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도 잘 못 차리고 있고 하니까 근데 벌랜더가 또 홈에서 안 좋았다는 게 조금 걸려요. 그리고 내일 또 이 경기가 밤 경기인데 올 시즌에 낮에서는 1.53, 밤에는 3.87로 밤낮 경기도 차이가 좀 나요. 여러 가지 스플릿 스탯들이 벌랜더한테 웃어주질 않아. 반대로 존 민즈는 얘가 원래는 19년도랑 21년도에 3점대를 기록하고 그 이제 21년도에 잘한 이후로 22년도는 거의 통으로 쉬다시피 했고요. 수술을 했어, 수술. 그래서 나름대로 볼티모어에서 믿을 만한 좌완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그래서 이제 복귀 등판을 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3.74. 콜업된 이후에는 이제 최근 세인트루이스한테 5이닝 3실점. 근데 이날도 홈런 2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즈는 일단은 보여준 것 자체가 적고 그리고 벌랜더는 좀 밑잔이 최근에 홈에서 조금 쳐맞은 거랑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인다. 네, 그런 게 좀 보여요. 근데 얘네 둘은 저는 일단 패스할 것 같긴 한데 그 볼티모어가 저번에 템파베이랑 할 때 불펜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게 조금 걸려. 그래서 약간 오바를 볼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 굳이 하나 가자면 오바일 것 같은데 오바도 최근 10경기 양팀 둘 다 8.5 기준 그냥 언더 5번, 오바 5번씩 반반이라서 아주 막 그렇게 신뢰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경기는 굳이 하나를 가자면은 오바일 것 같지만 저는 아무래도 패스를 할 것 같다. 저거만 둘게요. 그리고 또 벌랜더 등판이다 보니까 벌랜더가 또 하면은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에지가람 추천 안 할 것 같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시애틀 가보겠습니다. 오클랜드 선발은 내일 JP 시어스 그리고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가 나와요.
근데 오클랜드의 선발 시어스가 뭐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후반기에 5점대에다가 홈에서 5.80 원정 4.66인데 내일 홈등판이죠. 근데 최근에 시어스가 3연승 중인데 9월달 3경기 동안 1.59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약점인 피홈런도 하나도 안 맞았다. 시어스가 올 시즌에 피홈런이 31개인데 최근에는 한 방도 안 맞고 되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시어스도 좌타자 우타자 상대 차이가 조금 있어요. 뭐 이렇게 좌타자한테 약한 면모가 있었는데 내일 그 시애틀의 좌타자 한번 볼게요. 뭐 켈레니치, 크로포드, 칼존의 로하스 머리캔데 주력 타자는 뭐 켈레니치랑 크로포드죠. 근데 켈레니치가 저번에 부상당했고 한동안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왔네.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큰 리스크는 안 될 것 같고 JP 크로포드 정도만 조금 위협인데 어쨌든 내일은 저는 일단 시어스는 좋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브라이언 우는 후반기에 이렇고요. 브라이언 우가 후반기에 4.61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뭐 얘는 그냥 우한 정통파 파워 피처라고 보면 되는데 뭐 볼넷 적게 주고 뭐 이닝만큼 삼진 잡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한 정통파로 잘하고 있다 정도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클리블랜드의 개빈 윌리엄스 정도는 돼야지. 둘 다 이제 같은 신인 선발에다가 이닝도 비슷하고 막 그런 스타일도 비슷한데 그 개빈 윌리엄스는 3점대 그래도 중반 정도 방어이 되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우는 4.16이란 말이에요. 얘도 잘할 때는 6경기 동안 2.24로 잘했는데 최근 활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홈에서는 3.69, 원정 4.50으로 홈 원정 차이도 조금은 있고.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그 브라이언 우가 밤 경기에 2.87로 좋았고 그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1.95로 좋았고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6.28로 약했는데 오클랜드는 밑에 팀이잖아요. 그래서 약팀 상대로 잘했던 모습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들죠. 올 시즌에도 8월달 말에 6이닝 무실점으로 맞대결 때 잘하기도 했고. 근데 시어스도 시애틀 상대로 통산 0.67이에요 5경기 동안. 그래서 이렇게 양팀 다 선발들이 서로 이제 그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도 좋고 언더를 가고 싶기도 한데 7.5라서 기준점이. 뭐 무튼 저는 일단 선발만 봤을 때는요. 오클랜드 프렌이 꽤 좋아 보여요. 오클랜드가 이제 내일 프렌 배당이 1.80이나 되니까 지금 그리고 시애틀이 빠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양팀 다 빠따가 지금 오클랜드 최근 4경기 동안 2안타, 5안타, 9안타, 6안타로 안 좋고 시애틀도 같은 기간 5안타, 11안타, 7안타, 7안타로 별로 안 좋아요. 시애틀이 한창 좋을 때야 좋았지 지금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양팀이 맞대결이 1대9로 시애틀이 그냥 개처발랐거든요. 9대1로. 근데 그 9승 중에 4번이 프렌이었어. 오클랜드가 4번이 프렌권이었어요. 5번만 마인이었다. 그래서 오클랜드 프렌이 꽤 갈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팀의 최근 빠따나 내일 선발 투수들의 자질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언더도 찔러 넣을 만하다. 7.5 기준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7.5 기준 언더 배당이 1.77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언더도 찔러 볼만하다. 다만 이제 오클랜드 프렌의 리스크라면은 이건 있어요. 시애틀이 올 시즌 후반기에 좌타자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989 OPS가 올 시즌 후반기 그 OPS가 788인데 좌타자 상대 원정 밤 경기에 989로 엄청 좋았어요. 이런 거는 조금 걸리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시어스가 요즘에 좋았다는 거 하나만 보고 사실 오클프렌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긴 해요. 뭐 시애틀도 못 쳤는데 OPS는 저렇게 나오니까 일단.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앞서 말했던 막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오클랜드 프렌 볼만은 하다 싶어요. 저는 내일 애매한 경기가 많아서 굳이 가려면 이런 경기라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내일 콜로라도는 타이 블라크, 샌디에고는 그 와카가 나와요. 제가 마이클 와카 엄청 믿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와카를 조금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와카가 진짜 단단하게 잘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안정감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야. 마이클 와카가요 지금 최근 등판에서 5.1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4이닝 3실점, 4이닝 7실점으로 그 한창 좋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와카가 구간별로 나누면은 5월달 이후로 14경기 동안 1.65로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또 부상으로 빠졌어. 근데 부상으로 복귀한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부상 복귀한 이후 토탈이랑 최근 4경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카를. 부상 복귀한 이후에 5.16으로 안 좋은 상태고요. 최근 4경기는 7.45입니다. 그러니까 와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 이후로 1.65로 되게 잘하던 구간이 있었지만은 복귀한 이후에는 그 시절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그 밖에 그냥 올 시즌 토탈 성적 말씀드리면은 내일 홈등판인데 원정 4.66보다는 홈에서 2.5로 잘했고 그 콜로라도가 5할 승률 밑에 팀이니까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 1.40, 위에 팀한테는 4.01.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홈런이 한 방밖에 없어요. 위에 팀한테는 13방인데 이렇게 스플릿 스탯들은 웃어주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홈이나 원정, 5할 승률 밑에 팀, 위에 팀 이런 거는 올 시즌 토탈을 이렇게 다 본 거고 그냥 최근에는 못하고 있으니까 최근 폼이 안 좋다는 거는 저는 누적된 스탯들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일 좀 콜로라도가 와카 상대로 꽤나 조금 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와카는 통산 콜로라도 지금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 3할 1위로 안 좋았다는 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콜로라도에 뭐 옛날처럼 뭐 아레나도가 있다거나 뭐 르메유나 그 누구야 뭐 크론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3할 1위로 약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타이 블라크, 콜로라도 선발 타이 블라크는 맨날 레파토리 똑같은데 그 불펜 투수일 때는 6.75로 안 좋았는데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는 이렇습니다.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 4.09인데요. 이 타이 블라크도 최근 3경기 동안 6.75로 안 좋긴 했어요. 그리고 샌디에고 통산 샌디에고 상대로도 5.44로 안 좋았었고. 그래서 내일 이거 기준점이 8.5점인데 요즘에 근데 제 생각에는 콜로라도가 야구를 좀 잘해요. 그냥 단순히 보이는 뭐 지표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최근에 5연승 달리기도 했었죠. 샌프란시스코한테 어제 이제 10대 11로 저지당하긴 했는데 제가 이 경기도 콜로라도 프렌을 봤잖아요. 근데 뭐 1점 차로 프렌권에는 들었고 최근 6경기 동안 승승승승 5승 하다가 1패하고 이랬는데 물론 샌디도 지금 4연승 달리고 있지만은 나는 이 경기 또 콜로라도 프렌 한번 볼만은 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오바도 괜찮은 게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이게 또 뭐 샌디에고 홈이기도 하지만은 와카라서 약간 나는 기준점이 조금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최근 10경기 기준 샌디에고가 8.5에 오바 7번, 언더 3번 콜로라도는 오바 8번, 언더 2번 이렇거든. 물론 이게 다 콜로라도가 홈에서 최근에 7경기를 펼쳐가지고 7경기 중에 5승 2패를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콜로라도 프레임 볼만하다 싶고 오바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다저스 선발은 내일 랜스 린, 디트로이트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인데요. 랜스 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홈런의 제왕이죠. 올 시즌 피홈런이 지금 41개입니다. 41개. 저는 저런 수치는 처음 보네요. 피홈런의 제왕이고 그래서 9이닝당 2.1개로 전체 2등. 그리고 피안타율은 2할 7푸드로 15등 뭐 이런데 다저스 이적 이후에는 잘하지. 랜스 린도 다저스 이적 이후 성적이랑 그 다저스 이후 성적을 총 8경기인데 4경기 나눠볼게요. 랜스 린이 다저스 이적 이후엔 4.60으로 그 전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랬는데 최근 4경기는 8.18이고 다저스 이적하고 첫 4경기 동안 1.44였어요. 이거 아까 몽고메리랑 비슷하죠. 몽고메리도 요즘에 안 좋았고 첫 4경기는 잘했다 이랬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랜스린도 똑같아. 몽고메리도 그 전에 앞선 3경기는 안 좋았었는데 랜스린도 앞선 3경기가 6이닝 4실점, 4.1이닝 7실점, 4.2이닝 8실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이닝 2실점으로 좋았어요. 딱 몽고메리랑 딱 그냥 판박이야. 이렇게 안 좋았던 기운을 털기는 털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반대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는요 후반기에 4.08로 평범해요. 얘는 그 4월달 5월달에 오지게 잘했었지. 4월달 5월달은 2점대 초반이었는데 방어율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달가량 쉬고 올라와가지고 좀 처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방어율이 떨어졌는데 후반기에 보면은 원정에서 그래도 좀 나아요. 원정에서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좌타자 우타자 상대 이거 타자한테는 2-4-1이었고 좌타자 상대로는 매우 강했다. 내일 다저스의 좌타자 한번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타자가 얼마나 있나. 프리먼, 맥스먼시, 페랄타, 헤이워드, 아웃먼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헤이워드가 졸라 잘 치던데. 에드와르 로드리게스는 이러면은 그 좌타자가 꽤 많은 다저스다 보니까 좀 활약할 가능성이 꽤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드네요. 그러면 언더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8.5 기준이거든요, 내일이. 8.5 기준으로 다저스는 7번 오바, 디트는 5번, 5번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저는 원래 이거 그냥 다저스 승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언더도 조금 생각은 해볼게요. 다저스도 지금 지구 우승을 확정 지어가지고 이 라인업 변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요. 뭐 실험적으로 해보고 불펜도 쟤도 써보고 얘도 써보고 할 거란 말이야 아마. 다저스가 그리고 지금 또 어제도 그랬지만은 그 포스트 시즌 선발 로테이션이 되게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렵지만은 다저스의 언더도 생각을 해보겠다. 다저스 승배당은 1.43밖에 안 되고 언더는 1.77배인데 언더도 생각은 해볼 법해요. 근데 다저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 결과.